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캔이라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는 아주 재밌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뭐 ICCC라는 곳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 어, 러거즈 대학에 있는 디아트 앤 AI 랩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DC N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이 논문을 읽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발표를 이해하시는데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랩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아트 앤 AI 관련된 되게 재밌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 캔이라는 이 논문뿐만 아니라 뭐 리서치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논문이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아트를 만들어내는데 특히나 이제 미술 작품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현하는 게 뭐 엄청난 방법을 뭐 제안하는 논문은 아니지만 뭐 기존의 이제 겐 로스를 조금 이제 수정해서 어떻게 하면 기존의 겐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 수 제너레이팅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주장을 하는 논문이고 앞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트 쪽 관련된 논문이라서 조금 뭐 수학적인 증명이라든지 뭐 실험이 좀 엄밀하게 뭐 하이포테시스가 잘 짜여 있고 그걸 이제 엄밀하게 뭐 실험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엄밀성은 좀 떨어지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재밌는 논문이라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논문에 이제 소개된 이제 결과 영상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캔으로 이제 제너레이션을 시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좀 추상화에 가까운 결과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제가 뭐 미술 작품에 대한 큰 조예가 있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뭐 그럴듯한 뭐 작품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상도는 256 by 256으로 제너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뒤에 뭐 실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접한 이 블로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블로그에. 이 작품이 정말 뭐 사람이 그린 건지 뭐 제너레이트가 된 어떤 이미지인지 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신선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자면 우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뭐 과학인지 막 철학인지 막 되게 경계를 좀 넘나드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하나는 만약 우리가 머신에게 어떤 이런 미술 작품과 어떤 미술 작품의 스타일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기존의 스타일을 따르지 않는 뭐 어떤 참신한 작품을 제너레이트 하라고 한다면 머신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가령 뭐 바로크, 뭐 큐비즘, 뭐 팝아트 같은 어떤 미술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든 작품이 뭐 사람이 봐도 좀 미학적으로 뭐 그럴싸한 작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있고 마지막은 이제 사람이 그러면은 눈으로 봐서 뭐 그럴싸한 게 만들어졌다 치면 그럼 우리는 그걸 아트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되게 좀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알트 제너레이팅 에이전트를 이제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알트 제너레이팅 에이전트라는 것은 얘가 이제 하는 거에 얘의 목표는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아트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들어진 작품이 어떤 좀 노벨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노벨하면 안 된다. 투 노벨하면 안 되는데 어,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이 커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곡선이 이제 운트 커브라는 건데요. 이 커브 자체는 되게 유명하고 상당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커브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뭐 어떤 뭐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주어진 어떤 일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뭐 상, 중, 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X축이 이제 어떤 뭐 stimulus intensity라고 써 있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가 이제 stimulate intensity의 이제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Y축은 이제 플러스면 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면 좀 부정적인 건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해피하냐 아니면 언해피하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가령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쉬워요. 본인한테 너무 쉬우면 좀 감흥이 없겠죠. 그러면 좀 이쪽 영역에 속할 거고, 어떤 문제가 내가 풀기에 적절히 좀 도전적이고 할만하다 싶으면은 이 영역에 속할 거고, 너무 어렵다, 나한테 너무 할만하지가 않고 너무 어렵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언해피 한쪽으로 갈 거고요. 이제 요런 이제 역효과, 마지막에 좀 역효과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스티뮬러스 인텐서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 한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노벨티, 뭐 서프라잉니스, 뭐 컴플러시티, 앰비구이티, 뭐 퍼즐링니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너무 심하면은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 이제 이 커브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넘어 보자면은 이 아트를,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봐도 이게 되게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사람이 보기에 노벨하지 않다 하면은 뭐 어떤 감흥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노벨하다 하면은 어, 오히려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이게 뭐야, 뭐 막 시대를 앞서 나간다던가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적당한 한 중간에 어떤 노벨한 영역에 있는 어떤 아트를 이제 잘 만들어야 한다. 요걸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딥드림이 있는데, 이 딥드림이 이제 아티스틱한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기 좀 불편해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어떤 뭐 반응이 있는데 뭐 데슬링 한다던가 뭐 드러기하고 뭐 클리피아, 이게 이제 좀 부정적인 반응들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너무 투 노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딱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딥드림에 대해서, 딥드림을 좀 아티스틱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그 구글 AI 페인팅 옥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실제 이제 딥드림으로 만든 어떤 미술 작품을 실제로 판매도 하고 막 오프라인 전시도 하고 좀 그런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근데 팔린 가격을 보면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몇천 달러를 막 호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운트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 매저하기는 되게 힘든 일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캔을 학습시킬 때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위키아트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미술 작품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 데이터셋은 스타일 레이블이 붙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가령 뭐 바로크라든지 뭐 팝아트, 미니멀리즘 뭐 이런 다양한 스타일 레이블이 이미지마다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캔은 이제 캔을 조금 이제 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캔은 이제 겐을 베이스로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겐으로는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만들기엔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겐은 뭐 에뮬레이티브하다, 뭐 모방을 잘할지 몰라도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겐의 목적이 이제 트레이닝 샘플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잘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걸 새롭게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캔에 대해서
이제 캔이 어떻게 크리에이티브한 걸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로스를 보시면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겐 로스를 좀 써놨는데요. 밑에 이제 캔 로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겐에다가 여기 이제 초록색 보시면은 스타일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이게 하나 더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강색 이제 스타일 앰비규이티 로스 이게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겐 로스와는 달리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고 이제 이 DR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겐에 있던 그 리얼 페이크를 구분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좀 미술 작품 같아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DC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일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예요. 그래서 뭐 K개의 레이블을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블이 총 K개인데 그래서 K개의 레이블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라서 여기 이제 그 C 햇이라고 해서 이제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C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어떤 클래스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DC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어떤 클래스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생성하길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캔이라는 모델의 이제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이제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존의 어떤 스타일 클래스 뭐 바로크라든지 뭐 미니멀리즘 이런 어떤 스타일 클래스로는 정의할 수가 없는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노벨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보시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따로 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있으면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이 스타일 앰비구이티 로스 이거를 이제 설계한 걸 보면은 이 멀티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레이블을 여기 원래 원화수로 레이블을 주는 거였잖아요. 이걸 이제 레이블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K분의 1 확률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스타일인지 구분을 못하게 하면 이제 로스가 낮아지도록 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학습 과정이 있는데요. 뭐 학습 시에도 뭐 일반적인 겐이랑 거의 동일하고 여기 이제 요 부분만 이제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아키텍처도 어, 논문에 자세히는 쓰여 있지 않은데 기존의 뭐 DC 겐 논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있는 그런 거에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근데 이제 실제 구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itHub 주소에서 실제 구현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건 이제 텐서플로우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쪽인데 사실 이제 모델이 만든 결과를 이게 이제 창의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사실 평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 논문에서도 좀 밑밥을 까는 식으로 이제 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하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무리 이제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그런 걸 좀 감안하더라도 좀 실험 결과가 좀 썩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델 세팅을 먼저 보시면은 총 이제 네 가지 모델을 보여주는데 이제 DC겐으로 이제 64 by 64, 256 by 256 아웃풋이 나오는 이제 모델 두 개 있고 어, 캔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스타일 앰비구이티 로스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포함시킨 모델이랑 그 제외한 모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 64 by 64도 그 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캔 결과를 앞서서도 좀 보셨지만 이미지들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만든 이미지가 어떤
체인 데이터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잘 못 배워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어떤 노벨한 이미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건지 사실 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이걸 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캔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캔에서 이제 스타일 앰비구이티 로스를 뺀 이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에벌레이션 스터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타일 앰비구이티 로스를 뺐더니 이런 초상화라든지 뭐 기존에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근데 이제 캔에서 이제 스타일 앰비구이티 로스를 포함시켰더니 뭔가 좀 노벨티가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디시겐의 결과를 보면은 디시겐도 되게 추상적이에요. 저는 사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뭐 조예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디시겐은 어떤 그 샘플 디스트리뷰션을 제대로 학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게 나온 거고, 뭐 캔은 노벨한 걸 만들려다 보니 이렇게 추상적인 게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건 이제 뭔가 싶어서 논문 읽다가 좀 깬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아마존 엠턱에서 또 여러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 실험 내용들은 제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슬라이드로 다 정리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뭐 논문을 쓰시거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질문들이나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여기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뭐 기존의 뭐 디시겐이나 이런 거랑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 실제 아티스트의 작품이랑도 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작품들이 지금 실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린 작품들인데, 전부 다 이제 다 추상화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추상화랑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